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사건 사고에 강릉이 재난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의 발생 원인 대부분은 인재입니다.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산불과 지진 등 큰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를 겪고 난 후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치하면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리치료가 최선입니다.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재민들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그리고 강원 산불과 수소 탱크 폭발 사고까지 최근 6개월 사이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사건 사고에 강릉이 재난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노지영, 김선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8일, 주말 이른 아침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기관차 등 2량이 선로에서 벗어나 직각으로 꺾였고 나머지 10량도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무원과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선로 전환기의 제어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불과 10일 뒤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치고 여행을 왔던 고교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구조됐던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술하게 설치한 보일러 연통이 문제였는데 시공과 관리, 감독 소홀이 빚은 인재였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대형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4일 강릉과 고성,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고성군 토성면에서 난 산불은 삽시간에 속초 도심 인근까지 번지면서 산림 1227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0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도 불이 나 강릉과 동해 지역 산림 1260헥타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룻밤새 산불로 주택 600채 이상이 불에 탔고 재산 피해는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재민은 1,2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 공장에서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54곳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잇따른 대형 사건 사고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은 재난도시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대형 사건 사고들이 되풀이되는 원인에 대해 이어서 김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대형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6개월 사이에 잇따라 터진 대형 참사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정부는 농어촌 민박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의무화하고 동해안 산불 이후엔 산불 진화 인력 확충과 장비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사전 예방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에서야 생긴 대책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양간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사고 원인들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대부분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만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는 겁니다. 사전적 점검하고 이 점검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경각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인재의 부분들은 관리청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소홀히 하고 놓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양간을 고친 뒤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선 대책 마련 시 속도보다 정확한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여론이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급박하게 돌리려는 그런 임시 미봉책의 대책이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재난을 더 대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 전반의 여전한 안전불감증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처럼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건데요. 자칫 방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재난 심리 치료를 제도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영동 지역 산불. 고성에서 시작된 화마는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속초 도심까지 번졌습니다. 한밤중 날아든 산불 소식에 시민 4천여 명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산불로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만 주택 500채 이상이 전소됐고 울창한 산림 1,200헥타르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난 지 벌써 2달이 다 돼가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산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증에 걸려갖고 뭘만 해도 덜컹 소리만 나도 이렇게 한번 놀란 가슴은 금방 그렇게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안 됩니다. 이게.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이같이 많은 피해자가 외상 후 장애, 즉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약물 등에 의지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직도 불안감이라는 불자만 들어도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노인네 어머니들은 있어요, 많아요. 그래도 저희는 씩씩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은 덜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들은 많이 진짜 치료받아요. 잠을 못 주무신대요. 더욱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심리적 후유증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 2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맞춤형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불면증, 우울증으로도 겪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침습적으로 계속 원하지 않는 그런 외상적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잠이 안 오니까. 당장의 생계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쉽지 않은 대형 참사의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심리 지원 서비스에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산불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양구경찰서는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구군청 소속 기간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양구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에서 3차례 산불을 내 임야 5,900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산불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발생한 산불 3곳의 신고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던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신주 고압 전선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불티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발화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재민들이 강원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찰은 방화범 한전의 중과실 주소를 즉각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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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방화범 한전 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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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28일 강원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경찰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산불의 방화범이 뻔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정부 예비비,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만 찍어주면 예비비 1조 8천억 쓸 수 있습니다. 그걸로 먼저 재단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하는 건지, 한전 발표가 왜 이렇게 수사 발표가 왜 이렇게 늦는 건지. 경찰은 최대한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죠. 네. 그건 뭐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 발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막바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청 항의 방문에 이어 강원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최문순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방안을 뛰어넘는 지원책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도 못 벌죠. 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대출 이자까지 또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는 전적으로 피해 주민들 편에 서 있다며 대책위와 강원도, 한전과 손해사정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대위 2명, 도 2명, 한전 2명, 그리고 손해사정인 합의하는 사람 1명,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피해 보상을 이제 우선 하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해서 그때 도하고 정산을 하자는 거죠. 하지만 손해사정인 선임을 두고 한전과 대책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위원회 구성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와 청와대, 서울한국전력 본사에서 크고 작은 릴레이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성 산불에 대한 복구 계획과 추진 과정을 이야기하는 소통회장이 28일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고성군은 임시 주거시설 입주 전 피해 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된 수습 및 구호 현황과 임시 주거시설 진행 상황, 구호 상품 배부, 향후 주택 등 복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토성 이장단 협의회장 외 8개 이장, 군의회 산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일 고성군수, 고성군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성군이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내역은 이재민 974명, 피해 주택 485동, 산림 피해 면적 936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마다 해파리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요. 부산에서는 해파리 퇴치를 위해 민간 어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파리 퇴치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의 해파리 쏘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해운대 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해파리 퇴치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해파리 퇴치 민간어선 계약서와 근무일지를 분석해봤더니 허술한 관리와 운영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 한 척당 하루 임차료는 25만 원, 18일 동안 42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파리 퇴치를 위한 출항을 하든 안 하든 18일간의 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날짜조차 기입돼 있지 않습니다. 근무일지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의 경우 어선이 출항해 활동했으나 같은 사진이 각기 다른 날의 작업 사진으로 조작된 일지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는 11척의 배가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활동했는데 일지가 작성된 건 단 8일에 불과했습니다. 23척의 배가 186번의 출항 일정 중 해파리를 수거한 것은 단 45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올해 해운대구에 해파리 퇴치 어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작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허술한 작업 일지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새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항일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10년이 넘게 방치돼 온 해파리 퇴치 민간 어선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해운대구는 뒤늦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더 사진에 날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한 작업 일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해파리 퇴치를 위해 다음 달 32척의 어선과 62일간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운대와 송정 두 곳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구. 올해는 세금 먹는 해파리 퇴치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속초시가 지역 축제나 행사를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는 라이브 속초홀릭을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처음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송수신 시스템을 마련해 모바일을 통한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페이스북 계정 라이브 속초홀릭을 통해 지난 21일 열린 시민의 날 행사가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속초시는 앞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우리마을 119 아이돌봄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읍면 119센터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활용해 여성 의용소방대원이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영유아부터 만 10살 이하 모든 아동이며 영월읍과 상동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원주시가 6월 3일부터 2019년 학예 대학생 직장 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기업에는 대학생 1인당 하루 6만 7천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학예 대학생 직장 체험활동은 7월 8일부터 20일간 실시되며 6월 중 참가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20명의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나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논이나 밭에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평당 50원밖에 안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드론이 농업 분야에 활용되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비싼 농기계는 마을에서 지원받아 함께 쓰고 저렴한 가격에 빌려 쓰면서 농촌에도 공유 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어가는 감자밭 위로 방제기가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방제기와 5톤 트럭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습니다. 마을의 농가 90여 곳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주관하는 들녘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업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벼 고을에다가 경운기로 해가지고 약을 치시다가 방제기로 일괄 치니까 농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논에서 벼를 심는 것보다는 그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작곡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들은 최신 농업 장비를 공유해 사용합니다. 일손도 크게 줄었습니다. 50헥타 이상 들녘별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내 전시군에 91개소의 농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농업에 접목되면서 파종에서부터 비료, 농약 방제까지 활용도도 더욱 확대되면서 일손을 덜게 됐습니다. 이동식 기지국을 설치하고 항로만 설정하면 정확한 면적에 골고루 농약 살포가 가능합니다. 비용도 3.3제곱미터당 50원으로 저렴합니다.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곳 역시 농업의 첨단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최대 7만 원의 금액으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첨단 농업 장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는 드론 방제기나 무인 이양기와 같은 첨단 장비도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첨단 농업 장비에도 공유경제 개념이 더해지면서 농가의 부담은 덜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삼척시는 간판을 사용하는 시설의 영업 인허가 전 5개 광검을 담당 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는 5개 광검을 사전 경유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신청 시 간판 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개 광고물 담당 부서는 광고주에게 허가 및 신고 절차, 그리고 설치 방법, 수량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게 됩니다. 강릉문화원은 29일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강릉 등 동해안 5개 시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4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문화체험 행사와 외국인 장기자랑 순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인 사무소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원이 주관합니다.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영동지역 예선대회가 다음 달 1일 강릉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자유비행, 물로켓 종목으로 나누어서 초등 1, 2부와 중등부, 고등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각 부문별 입상자들은 오는 9월 공군 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제20회 원주 장미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일 동안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장미 가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 장미축제는 원주시의 시화인 장미를 주제로 단계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축제입니다. 평창군이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어업행위와 배터리를 이용한 어업행위 등입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어획물을 모두 압수되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우리도 저녁 맑은 하늘에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며 영동 지역은 다시 건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10도, 원주 12도, 속초와 강릉 16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겠고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속초 27도, 원주 26도, 강릉 28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계속해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의 높이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고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따뜻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에는 밤사이 뜨거워진 열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20도까지 차이가 나면서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급격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충남 11도, 전남과 경북 13도 등이 되겠습니다. 29일 수요일 충남과 전남, 경북은 28도까지 올라가겠고 경남과 전북 2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맞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